너 눈 똑바로 안 떠? 감히 시어머니가 아끼는 다이아 반지를 훔쳐?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 못 먹고 못 입은 건 알겠다만 그래도 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요. 저는 그 반지 본 적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짓밟혔던 한 여자아이.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사랑을 믿고 자신의 거대한 날개를 숨겼던 여자 이수연.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파멸을 자초한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1월의 어느 늦은 밤, 경기도 광주의 한 단독주택.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던 그 밤,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만삭의 임산부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도끼 어린 눈으로 삿대질을 하는 시어머니 박막래와 팔짱을 낀 채 외면하고 있는 남편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너 눈 똑바로 안 떠? 감히 시어머니가 아끼는 다이아 반지를 훔쳐?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 못 먹고 못 입은 건 알겠다만 그래도 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요. 저는 그 반지 본 적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곧 애가 나오는데 도둑질을 해서 뭘 하겠어요. 언니, 쇼하지 마. 내가 아까 봤어. 언니가 안방 서랍 뒤적거리는 거. 솔직히 말해. 그거 팔아서 비상금 챙기려고 했지? 언니 친정도 없잖아. 애 낳고 도망가려고. 돈 모으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민지 아가씨, 어떻게 그런 말을. 여보, 당신은 알잖아. 내가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사람 아닌 거. 당신이 말 좀 해줘. 나 아니라고. 수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민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세상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겠다며 청혼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민석의 눈빛에는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수연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드려. 내가 욕심나서 잠깐 실수했다고 치자. 가족끼리 경찰 부를 수는 없잖아. 그냥 내놓고 끝내. 나 피곤해 죽겠어. 뭐? 실수? 민석 씨,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나를 지금 도둑 취급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부라려? 안 되겠다. 야, 민석아. 얘 끌어내. 도둑년이랑은 한 지붕 밑에서 못 산다. 당장 내쫓아. 어머니, 여보, 밖에는 비가 와요.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남편 민석은 거칠게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신 8개월, 남산만 한 배를 가진 아내를 그는 마치 짐짝처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연이 문지방을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좀 나가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반지 가져올 때까지 들어올 생각하지 마.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얇은 인부복 하나만 걸친 그녀의 몸 위로 얼음장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요. 잘못했어요. 제가 훔쳤다고 할게요. 반성할게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배가, 아기가.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TV 소리와 신우이의 웃음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임신한 가족을 폭우 속에 버려두고 귤을 까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처마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아랫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수가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안 돼. 아가야. 아직은 안 돼. 지금 나오면 안 돼. 제발. 그때 수연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에 닿았습니다. 남편 몰래 친어머니의 사진을 보려고 숨겨두었던 낡은 선불폰.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수연은 빗물에 젖어 잘 눌리지 않는 버튼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5년 전 스스로 끊어버렸던 인연.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단축번호 1번.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회장님 직통번호입니다. 김 실장님. 저예요. 수연이. 아가씨. 수연 아가씨 맞습니까? 세상에. 회장님. 수연 아가씨입니다. 수화기 너머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곧이어 굵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해운그룹의 이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수연아, 너 수연이 맞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5년 동안 연락도 없이.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추워. 배가 아파.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어.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뭐라고? 어떤 놈들이 감히 내 딸을. 지금 어디야? 당장 위치 말해. 경기도. 광주.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주소를 속삭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태산 회장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정신 차려. 김 실장. 당장 헬기 띄워. 의료팀 소집하고 경호팀 전원 집합시켜. 내 딸 털끝 하나라도 다친 거면 오늘 대한민국 뒤집어 엎을 줄 알아. 당장 움직여.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쫓아낸 그 고아 며느리가 사실은 국내 최고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향해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헬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잠시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해운그룹의 막내딸 이수연은 왜 신분을 숨기고 이 비극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걸까요? 당시 수연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정략 결혼 요구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배경이 아닌 인간 이수연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어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해 숨어 살았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믹스커피를 타주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고아이고 모은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씨. 나도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컸어요. 가진 건 없지만 우리 둘이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죠. 제가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그 달콤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댁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막내는 수연을 며느리가 아닌 공짜 식모로 부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연은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에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아, 고아원에서 게으름만 배웠니? 설거지가 이게 뭐냐? 밥값 하려면 똑바로 해. 너는 친정도 없어서 갈 데도 없잖아. 우리 민석이가 걷어준 걸 고맙게 생각해. 남편 강민석은 효자 노릇을 하느라 수연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수연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서 그래. 내가 참아. 그리고 너 솔직히 갈 데도 없잖아. 이만큼 받아주는 시댁 없어.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게 3년을 수연은 지옥 속에서 버텼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참아왔던 그 인내심이 다이아 반지 도난 사건이라는 누명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다시 현재 수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차가운 마당 위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 그리고 골목 입구를 가득 메우는 최고급 세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 잠자리에 들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밖에서 들리는 엄청난 소음에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들의 집 마당에 정장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백발의 노신사 이태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 문 부숴버려. 내 딸이 저 안에 있다. 쾅, 쾅. 경호원들이 해머로 대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어 나오듯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불러. 그때 이태산 회장이 쓰러져 있는 수연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몸. 이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아, 눈 좀 떠봐라. 아빠 왔다. 의료팀, 당장 이송해. 수연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남편 강민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수연을 안고 있던 노신사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에서 보던 얼굴,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저 사람은 해온 그룹 회장? 근데 왜 수연이를 아빠라고? 이태산 회장은 딸이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죽일 듯 서늘했습니다.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집, 그리고 이 작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전부 매입해. 그리고 변호인단 싹 다 불러. 내 딸을 짐승 취급한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거대한 복수의 폭풍.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경기도 광주의 그 주택가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흉흉한 소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풍의 눈이었던 그 집, 시어머니 박막래와 남편 강민석은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 박막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주방 보조 아줌마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보았던 헬기와 검은 세단들, 그리고 며느리를 안고 간 그 노신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김씨, 팔을 이렇게 썰면 어떡해? 오늘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A씨,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때 남편 강민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역시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어제 그 사람들 진짜 해운그룹 회장 맞을까? 아니, 수연이 걔 고아라며. 근데 왜 회장이 와서 데려가? 혹시 걔가 우리 몰래 스폰서라도 두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내 말이 그 말이다. 야,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고아원에서 자라.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돈 많은 노인네 꼬셔서 첩살이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더러워라. 내 집에 그런 년을 들였다니. 오빠 엄마 말이 맞아. 친자식이면 5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겠어? 딱 보니까 임신하고 쫓겨나니까 그 회장한테 가서 매달린 거지. 와,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수연을 돈 많은 노인의 첩으로 매도하며 더러운 상상으로 불안감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합리화를 끝낸 그들은 뻔뻔하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위자료나 왕창 청구하자. 유책 배우자는 그쪽이니까. 엄마, 나 배고파. 오늘 꽃등심 들어온 거 있지? 좀 구워봐. 아, 그리고 혜진이 좀 부를게. 걔가 나 위로해준다고 오고 싶어 했거든. 강민석은 아내를 내쫓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내연녀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불판 위에서 최고급 한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그리고 내연녀까지 둘러앉아 고기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진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같은 시각 서울 최고의 VIP 병실, 수연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이태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딸을 향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아기는, 서연이는요? 걱정 마라.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건강해.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구나. 너 닮아서 아주 독종이야. 그 추위를 견뎌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빠, 저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짓들, 나 용서 안 해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용서? 그런 건 신이나 하는 거다. 나는 사업가야. 받은 건 반드시 이자를 쳐서 돌려주지. 이미 시작했다. 너는 몸조리나 하면서 TV로 구경이나 해라.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진입하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터십시오. 다시 경기도 광주의 식당, 건배를 외치며 고기를 씹던 그들의 평화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박살났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파란색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과 정장을 입은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광주시청 위생과입니다. 주민신고가 접수되어 긴급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주방, 창고, 냉장고 전부 개방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누가 신고를 해?
우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이야. 당신들 영장 있어? 어디서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와. 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누락 및 탈세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 실시합니다. 장부, 포스기, 통장 전부 압수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자 유통기한이 1년도 더 지난 썩은 고기와 곰팡이 핀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시 통에 담는 반찬 재사용 현장까지 고스란히 적발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뭡니까? 유통기한 지난 고기에 양념 쳐서 파셨어요? 여기 곰팡이 보세요. 쥐똥도 있네. 이거 당장 영업 정지입니다. 스티커 붙여. 아이고, 사람 잡네. 이거 모함이야. 누가 찔렀어? 어떤 년이 찔렀어? 민서가. 너 뭐하니? 이 사람들 좀 막아봐. 내연녀와 희희낙낙하던 남편 강민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금융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석 고객님 되시죠? 희망은행 본점 여신관리팀입니다. 고객님 신용 등급이 오늘부로 급격히 하락하셔서 기존 대출금 3억 원 전액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잡힌 주택과 식당 건물은 즉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3억을 오늘 갚으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자를 밀린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본점 지침입니다. 그리고 고객님 법인카드는 지금 이 순간부로 정지되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민석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식당 벽에는 영업 정지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공무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오빠네 부자라며? 건물주라며? 나 무서워. 깔래? 혜진아. 까지마. 잠깐만. 이거 다 차고야. 전산 오류라고. 내연녀는 명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석이 쫓아가려 했지만 식당 입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강민석 씨 그리고 박막래 씨 되십니까?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입니다. 이수연 씨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뭐? 이수연? 그 도둑년이 변호사를 사? 돈도 없는 게 무슨 돈으로. 여기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특수 폭행 및 감금 치상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군요. 변호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이 건물 오늘부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께서 임차인의 중대한 불법 행위 및 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즉시 퇴거를 명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주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누구요? 대체 누가 하루아침에 이 건물을 사요? 변호사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식당 건너편 검은색 벤틀리 차량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이태산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이 아수라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제 그 회장? 설마 진짜로? 그제야 강민석과 박막래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인 줄 알았던 며느리, 그녀를 데려간 회장, 그리고 하루 만에 닥쳐온 세무조사, 대출 회수, 건물 매각.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그저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진짜로 회장 딸이라는 거야? 내가 재벌집 딸한테 걸레질을 시킨 거야?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썩은 고기 핏물이 그녀의 명품 치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공포, 압도적인 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복수는 이제 겨우 예열을 마쳤을 뿐이니까요. 과연 이 파렴치한 가족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몰아친 지 한 달 후, 화려했던 대박 식당 건물은 영업 정지와 압류 딱지로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고, 하루아침에 집과 가게를 모두 잃은 시댁 식구들은 도망치듯 옆 동네의 허름한 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단칸방. 그곳에서 그들의 아침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욕설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 꼴로 사나? 야, 강민석. 너는 사지 멀쩡해서 왜 일을 안 나가? 노가다라도 뛰어야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야. 엄마 좀 조용히 해. 나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수연이한테 500만 원 뒤집어 씌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왜 엄한 사람 도둑년 만들어서 이 사단을 내냐고.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카드값 연체돼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언니한테 연락 안 와? 위자료고 뭐고 일단 만나서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애 아빠니까 봐줄 수도 있잖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이를 핑계로 수연의 마음을 돌려 예전의 부귀영화를 되찾을 궁리만 하고 있었죠. 그때 강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해온그룹 비서실. 엄마, 조용히 해봐. 해온그룹이야. 수연이 쪽인가 봐. 여보세요? 강민석입니다. 이수연 이사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해온그룹 본사 대회의실로 오십시오. 이혼 합의 및 재산 분할 관련하여 최종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셔야 합니다. 네, 재산 분할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단어에 꽂힌 것입니다. 대박이야. 엄마 들었어? 재산 분할이래. 재벌집이니까 위자료 주기 싫어서 합의하려는 거야. 아니면 수연이가 나 못 잊어서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정말이니? 아이고, 그럼 그렇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애 아빠를 어떻게 버려? 예, 민지야. 내 옷 좀 다려라. 제일 비싼 거로. 기죽으면 안 되니까 밍크코트 꺼내. 그들은 급하게 시장통 미용실에서 머리를 드라이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밍크코트를 걸친 채 서울 강남이
해온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100층짜리 마천루. 그 위압감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대박. 여기가 다 언니네 회사야? 오빠,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낙하산으로 꽂아달라고 해봐. 안내 데스크를 지나 50층 대회의실로 안내받은 그들. 대리석 바닥과 최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시어머니 방망내는 마치 제 집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하네. 내가 기 좀 죽여놔야겠다. 처음에 세계 나가야 돈을 많이 뜯어내지. 알지?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 몸에 딱 맞는 하얀색 명품 슈트, 그리고 차가운 무표정.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인부복을 입고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해온 그룹의 막내딸이자 전략기획본부 이사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아? 강민석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3년을 같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눈부신 모습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수연은 그들을 본체만 채하고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들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좋던 식당은 어쩌고 여인숙에서 지내신다면서요? 아이고 아가, 그동안 몸조리는 잘했니? 우리 손녀는 많이 컸지? 보고 싶어 죽겠다 야. 우리가 오해가 좀 있었지?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오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 어머니, 아니 박막내 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오늘 당신들을 부른 건 밥이나 먹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계산할 게 남아서 불렀지. 수연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퍽 소리가 날 만큼 묵직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합의서야? 그래, 수연아. 우리 좋게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너랑 처가 되게 진짜 잘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용서? 강민석 씨, 그 봉투 열어봐. 그게 당신들 목숨줄이니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강민석.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특수절도 및 무고죄 고소장, 가압류 통지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30억? 위자료 30억을 내라고? 30억도 싸게 쳐준 거야. 그리고 그 USB 확인해 볼래? 어머니가 500만 원 훔쳤다고. 나 몰아세운 날 사실 그 돈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아? 수연이 리모컨을 누르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낮 시어머니 박막내가 안방 장롱에서 돈뭉치를 꺼내 가방에 넣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장면, 그리고 불법 도박 하우스에서 그 돈을 몽땅 날리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500만 원 도박으로 날리셨더라고요? 본인이 날려놓고 만삭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엄동설안에 내쫓아? 이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야. 특수무고이자 살인 미수지. 아니, 그게, 저게 어떻게 찍혔어?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엄마, 진짜였어? 진짜 엄마가 돈 쓰고 언니한테 그런 거야? 와, 엄마 진짜 미쳤어? 그리고 강민지, 너도 닥쳐. 내 결혼 예물시계 내가 훔쳐서 중고나라에 판 거 모를 줄 알았어? 여기 거래 내역서랑 구매자 진술서 다 있어. 너도 특수절도로 같이 들어갈 거야.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수연의 차가운 팩트 폭격에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무릎을 꿇고 수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피해자야.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나 전과자 되면 취직도 못해. 피해자? 내가 문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빌 때 당신 뭐 했어? TV 소리 키우고 귤 까먹었지?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야. 그리고 걱정 마. 취직? 어차피 업계에 당신 소문 쫙 퍼져서 받아줄 회사도 없어. 평생 일용직 전전하면서 빚 갚다가 늙어 죽어. 그게 내 복수야.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막래 씨, 강민지 씨 되십니까? 특수절도, 무고,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안 돼.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사돈 어른. 이태산 회장 나오라고 해. 내가 사돈인데 감히 나를 잡아가? 수연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멍하니 주저앉은 강민석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수연만 남았습니다. 오빠, 그거 알아? 내가 3년 동안 오빠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사랑해도 미안해도 아니었어. 그냥 괜찮아? 그 한마디였어. 근데 오빠는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쳤어. 잘 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남겨진 강민석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짐승처럼 오열했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 늦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경찰에 연행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강민석. 그는 멍하니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아내였던 수연이 검은색 세단을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던 행운, 아니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빛을 제 손으로 꺼뜨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석 씨, 퇴거 시간입니다. 나가주시죠. 저기요. 저기 가는 저 차, 제 아내 차예요. 제가 저 여자 남편이라고요.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네. 강민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아래 초라한 양복 차림으로 주저앉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을 때 법정에서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막래는 며느리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고 만삭의 임신부를 혹한에 유기하여 살인 미수에 준하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상습 도박과 다수의 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지 또한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려다 그런 겁니다. 감옥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서가 변호사 좀 어떻게 해봐라. 박막내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아들 강민석은 방청석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커녕 당장 오늘 먹을 밥값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감옥에 간 후 신우이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했고 강민석은 공사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강민석은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리창 너머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온그룹의 이수연 이사가 설립한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수연 이사장은 사제 100억 원을 출연하여 갈 곳 없는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 수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품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예쁜 딸 서연이를 안고 아버지 이태산 회장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강민석이 연애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하지만 결혼 후 자신이 짓밟아 버렸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수연아, 서연아, 내가 미친놈이지.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아빠인데. 강민석은 먹던 라면을 내려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피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온그룹 본사 집무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혹시 아직도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아빠. 그냥 감사해서요. 저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서연이가 웃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껴져서요. 그래, 그거면 됐다. 과거는 지나갔어. 너는 이제 앞만 보고 가라. 내 뒤엔 이 아빠가 있고 내 앞엔 서연이가 있잖니. 우린 가족이니까. 수연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그것은 핏줄이나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한때 저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빗속에 내던져졌을 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시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진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폭풍우가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해가 뜨니까요.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100세 사연 TV 사랑방지기 김만세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